너 내가 죽일 거야! 미주야, 왜 이래? 어? 너 내가 죽일 거야! 너 때문이고 나 때문이야. 띵잘. 우리는 39이다. 친구란 18에 함께 먹던 떡볶이를 40을 앞두고도 함께 먹는 것. 달라진 건 콜라 대신 소주일 뿐. 꽃다운 청춘을 만나 행복한 추억과 시간들을 보내온 세 사람. 다행히 우리는 각자 인연을 만나 치열한 사랑을 배웠다. 어느덧 첫 이별을 마주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30대의 끝자락에 장례식을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곳으로 친구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들. 우리의 그때. 39. 그때의 이야기. 제가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미조는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인데요. 우리 병원 원장이 바뀐다는 설이 있어요. 아주 바뀌는 건 아니고요. 1년만. 그 1년 동안 차미조 원장 본인은 뭐 하실 건데요? 유학 가려고요.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가져볼까 해서요. 너님 맘대로요? 예쁘지, 능력 좋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녀이지만 아빠한테 이럴 거야 너. 아 언니. 미조에게도 나름의 속사정은 있었죠. 나도 아빠한테 이럴 거다. 언니가 드디어 손찌검한다고? 입양한 동생한테 막 이래도 되냐? 엄마 아빠는 왜 착한 애 입양하시지 널 입양했을까? 어렸을 적 입양된 입양아라는 것. 내가 너 때문에 조기 노아 오는 거 알지? 노천의 노화를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물론 이렇게 좋은 언니와 좋은 부모님을 만나 남부럽지 않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지만요. 언니. 그녀에겐 둘도 없는 친구 찬영이와 주희도 있습니다. 미존의 가족은 참 다 좋아, 그치? 그니까 미조가 잘 컸지. 오늘은 친구들을 위해 오랜만에 시술 서비스를 해주기로 한 날. 팍 넣어줘라.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더 예뻐지려던 도중 원장 나와! 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의료사고 쳤어? 무슨 일이야? 잔뜩 화가 난 채 미조를 찾아온 사모님들. 네가 붙어먹은 정 사장 와이프다 이년아. 아니 정 사장이 누군데요? 미조는 순식간에 남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가 되어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죠. 결국 경찰서로 끌려간 그들. 미스테이크.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줌마들의 오해로 인한 해프닝이었고 오해했대잖아. 맞아. 너도 오해하고 나 팰라 그랬잖아.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 미조와 친구들은 이 타이밍에 과거 그들이 처음 만나게 된 그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하철 안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미조. 저기요, 뭐 잃어버렸어요?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찬영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미조에게 다가가는데요. 갚을게. 됐어. 그냥 불우이웃 뒀다고 칠 거야. 아씨, 야! 누가 불우이웃이야? 불우이웃 신셈 친다고 했지 너 보고 불우이웃이래? 그니까 왜 날 보고 그런 셈 치냐고. 그냥 꺼져. 가 그냥.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미조가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찬영이. 사실 미조는 입양아로 자란 이후 머리가 커가면서 친엄마의 존재를 궁금해했고. 야 확실해? 저 아줌마 맞아? 두 발로 직접 찾아 나선 것이었죠. 엄마! 딸 왔어? 그렇게 어디서 주워들은 정보로 이곳 분식집까지 오게 된 그들. 아빠 금방 온다고 했어. 이 분식집 딸내미가 바로 주희였습니다. 고척동에서 실로한 분식점 하는 사람이 엄마래? 하지만 미조가 듣게 된 그 정보는 전부 잘못된 정보였고 해프닝이 되어버린 이날 이후 세 명은 완전한 절친이 되었는데요. 누가 내 동생 좁혔니? 잠시 후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복장으로 경찰서에 나타난 미연이 언니. 어떤 신인간이야? 부끄러움은 그저 미조의 몫이었죠. 남일 아니다 너. 그러다 또다시 전환된 화재. 나도 그 생각 잠깐 했었는데 네 생각이 좀 나더라고. 이번 화살은 찬영이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누가 들으면 내가 뭐 진짜 불륜녀 같잖아. 불륜이라도 저지른 건가? 맞다 네 불륜남. 입 닫아 너. 오빠 오셨어요. 그녀의 불륜남이라는 이 남자. 진서까지 경찰서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니들 내일 모레 40 아니야? 그럼 우리 찬영이 불륜남 차 타고 귀가해볼까? 오빠 얘 한 대 쳐 그냥. 깽판 물자.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나 이과잖아. 이후 진석과 찬영은 학원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죠. 아 우리 보고 자꾸 불륜이라잖아. 현재 진석은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찬영에게 소속 배우들의 연기 지도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되나?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연기 강사. 야, 너 늦었다. 야, 빨리 가자. 그 사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오가는 대화. 오빠 유학 갔을 때 나도 같이 갔으면 말이야. 우리 부부로 살고 있을까? 매우 다정하지만서도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 한마디에 주말에 영화 볼래?
진석은 다급히 회피해버리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던 어느 날 미조와 친구들은 어느 한 보육원에 찾아가게 되죠. 이곳은 바로 미조가 입양되기 전 지내던 그 보육원. 그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종종 이곳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누가 또 오나? 그런데 이곳에 웬 낯선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풋내 풍기는 그의 등장에 분주해진 친구들. 온누리를 아끼는 사람들 다 모였네. 이 남자 선우 또한 보육원의 영어 선생님으로 봉사를 나왔죠. 제가 구울게요. 잘 구워야죠. 주세요. 저도 잘해요. 오늘은 게스트 하세요. 왠지 모르게 까칠 모드 발동한 미조. 같이 좀 굽지. 왜 철벽을 쌓고 지랄이세요?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잠시 이곳의 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지연이 입양 갔어요. 너도 입양 가고 싶어? 별로? 나쁘지 않아. 내가 딱 네 나이 때 입양 갔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엄마 아빠 하는 거 생각보다 괜찮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작고 소중한 아이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미조. 아이고 시계 두고 갔나 보다. 기다려. 택배 보내줄 테니까. 서울로 돌아온 미조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유학 계획을 밝히는데요. 그럼 우리 1년 동안 너 못 봐? 1년은 네 잔소리 안 듣고 살겠다. 그러다 내 잔소리 듣기 싫으면 진석이 오빠랑 정리 좀 해. 진석이의 문제로 또다시 신경전이 붙게 되죠.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 그날이 제일 그지 같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과거 그날. 오빠 여기.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술 한잔을 하다가 미조의 연락으로 우연히 자리에 참석하게 된 진석은 뭐? 가? 찬영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가야 된다며? 2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른 여자랑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직도 2년 타령이야? 불륜이야 그거. 사랑 아니라고. 그녀와 결혼까지 하고 싶다 생각했지만 집안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네 인생이냐고. 찬영이의 배우로서의 앞길을 자신이 막았다는 생각에 그는 이별 후 유학을 떠나 잠시 방황하게 됐었는데요. 네가 아까워서 그러잖아. 네가 배우 못하고 연기 선생하고 있는 거 열받아 김지서한테. 그 인간 아니었으면 너 잘 나갈 수 있었어. 짧은 기간 망나니처럼 놀다 보니 문득 찬영이의 존재가 더욱 그리워져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내가 먼저야. 그 여자보다 내가 먼저였어. 나 불륜 아니야. 오빠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잤다고. 하룻밤의 실수로 아이를 가져버린 그의 현 아내 선주가 나타나 모든 일이 꼬여버리고 말았죠. 걘 무슨 죄니? 임신했다고 온 여자를 버려 그럼? 그러게 왜 헤어졌어? 그냥 유학 따라가지. 끊을 거야. 담배도 진석이 오빠도. 친구들과 헤어지고 보육원에 놓고 간 시계를 선우가 가져다 주기로 해 기다리던 중 문득 꽃가게가 눈에 들어옵니다. 진짜 고마워요. 뜬금없이 사버린 작약꽃 3송이. 그쪽 선물이에요. 저요? 시계 가져다 줘서 고마워서. 미조는 선우에게 꽃을 선물하는데요. 영어 수업을 되게 멀리까지 가네요. 재능 기부? 어쩌다 함께 술까지 마시러 간 둘. 온누리에 인연이 있어서요. 나도 있는데 나는 거기서 살았어요. 선우는 미조가 그곳에서 자랐다는 사실에 흠칫 놀라고 말았죠. 오빠. 다음날 진석의 사무실로 찾아간 찬영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누다가 대표님, 사모님 오셨어요. 갑자기 나타난 선주에 당하고 맙니다. 미팅 중이신가 봐요. 별일 아니에요. 저도 근처 왔다가. 순식간에 어색해진 세 사람의 기류. 오빠, 나 갈게. 미조는 오랜만에 공연을 보러 갔다가 또 보네요. 어떻게 여기서 보죠? 또다시 선우를 우연히 마주하는데요. 근데 온누리랑은 어떤 인연이에요? 오늘은 선우가 보육원에 얽혀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제 여동생이 거기서 살았어요. 어... 그냥 뭐 궁금해서요. 동생이 어떻게 살았을까 갑자기 궁금해서. 입양되어 자란 미조와 입양된 동생을 받아들이게 된 선우. 통하는 게 좀 있어요 우리. 꽤나 공통점이 많은 둘은 서로에게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화끈하게 어른들의 사랑을 바로 나눠버리는 두 사람. 영화 같이 볼래요? 이미 미조를 마음에 두게 된 것 같은 선우는 나 별론가? 한국에 없을 예정이라. 황급히 도망가려는 그녀의 행동에 당황하고 말았죠. 미국 언제 가는데요? 한두 달. 그래도 한 번은 더 보고 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걸려온 찬영이의 전화. 내로남불. 졸라 뼈 때리는 말이야. 그치? 그녀는 진석이와의 관계로 인해 근데 미조야, 난 로맨스다. 여전히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미주야 진짜 미안한데 너 혼자 만나야겠다. 찬영이가 갑자기 부재해. 다음날 미조는 진석이의 소개로 유학 기간 동안 병원을 대신해서 맡아줄 의사를 소개받기로 하는데요. 50살엔 이혼할 수 있어? 찬영아. 60살에도 괜찮아. 하기만 한다면 난 괜찮아. 마음을 다잡은 찬영이는 진석이와 결판을 내버리기로 하고
오빠 이혼하면 좋겠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혼 얘기를 꺼내고 말았고, 찬영아, 나 담배 끊었어. 오빠도 끊을 거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미조는 잠시 후 차미조 원장님? 김선우 선생님? 그 의사가 바로 선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처음 만났어야 했는데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첫 만남이면 그 시간들이 어쩌면 못 올 수도 있었겠다 싶어서 저는 좋았거든요. 그쪽이랑, 아니 원장님이랑.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고잖아요. 나는 병원을 맡기고 자리를 비우게 될 의사로, 그쪽 김선우 씨는 1년 동안 병원을 맡아줄 의사로 그렇게 다시 시작해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하나만 수정해 주세요. 사고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요. 사고가 아니라 오랜만에 찾아온, 아무튼 사고는 아닙니다. 담배만 끊으면 안 될까? 주원이 때문이야? 주원이 데리고 살자. 그 사이 찬영은 진석에게 자신의 마음을 질러버리다가, 찬영아, 나 나쁘다. 나 두란나로 멀쩡한 애를 한부모 가정에 만들자고. 곧장 또 후회를 하고 마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날 드디어 병원으로 첫 출근을 시작한 선우. 기혼이세요? 미혼입니다. 그는 혼내 풀풀 나는 외모로 출근하자마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미연 언니 또한 그에게 눈독을 들이게 되었으니 사람은 괜찮아 보인다. 몇 살이야? 나랑 동갑? 잘해보자. 나 이제 곧 떠난다고요. 요즘 다 원장 2인 3인 그렇더라. 그녀는 선우를 빌미로 미주의 유학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습니다. 차 원장님은요? 건강검진 간대요. 미국 가기 전에 스캔 싹 해야 되는데 난 뭐래나. 두 분 되게 친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동생 있으세요? 네. 말 잘 들어요? 네, 뭐. 차미조는 말 더럽게 안 듣는 동생. 수고하세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 미조는 친구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요. 이따가 끝나고 우리 동네 거기 가자. 내가 짜장면 사줄게. 친구들하고 한번 간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 주희 썸 시작인데. 아이, 또 써. 그냥 살짝 그린라이트. 검진이 끝난 후 그녀들은 해독을 위해 주인의 집 근처 중국 음식집에 모였죠. 이곳은 원래 그녀들이 늘상 자주 가던 노가리집. 10살 차이 아니면 연하 아니야. 하지만 어느 날 노가리집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뒤 이 중국집이 들어와 있었고, 왔어? 도와줄까? 주인은 잘생긴 사장님과 나홀로 상상섬을 타고 있었습니다. 고량주 하나 주세요. 그런데 수고 많아. 형 왔어? 뭐야, 또다시 나타난 선우. 천천히 해라. 알고 보니 이 중국집 사장님과 친구였는데요. 미주 씨. 친구 집 근처라서. 그럼 식사하세요. 혼자 오셨으면. 왜 애를 패니? 저희 양장피 나올 건데. 그렇게 선우는 우연히 미조의 친구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죠. 우리 모두 인연인가 봐요. 우리 미조랑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신다고. 고용 주시죠? 이제 막 허기라도 채우려던 찰나 아빠의 갑작스러운 호출. 간다고요, 지금. 그녀가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이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요. 내가 태워줄게요. 괜찮아요. 삼성동이에요. 코엑스 근처. 상세 주소 찍어드릴까요? 야! 기회는 이때다. 선우는 이미 술 한잔을 걸친 미조를 위해 대신 운전을 해주기로 하며 잠시나마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버님이 엄하신가 봐요? 알루야. 말 잘 듣는 딸이구나. 언니 보는 말 더럽게 안 듣는 동생이라던데. 우리 언니가 그래요? 다음날 또다시 찬영을 찾아온 진석. 우리 배우들은 계속 봐줄 거지. 그 말 하러 왔어? 지금 촬영 중인 배우들은 책임져. 끊어내려고 다짐했건만 그리고 다시 생각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감정만 가지고 살다가 겨우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야. 밥 먹고 자. 좀 그런 거 하지 말랬잖아. 존나 흔들린다고. 밥 먹어. 계속해서 앞에 나타나 알짱거리는 그의 모습에 찬영의 마음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죠. 선아! 한편 오랜만에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선우. 음악 좋지? 또 라마니노프야. 그녀 또한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선우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가 될 정도로 훌륭하게 잘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아셔? 무슨 질문이 그래? 동생이랑 오빠랑 만나서 밥 먹고 공연 보고 자연스러운 거잖아. 나 이제 더 이상 오빠 동생도 아니잖아. 하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깊숙이 덮쳐온 상실감은 그녀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고, 오빠는 엄마 안 보고 싶어? 언젠가부터 방황하며 밖을 나돌기 시작했죠. 오빠 나 저기 앞에서 세워주라. 아니야, 내가 집 근처에 내려줄게. 아니야 나 약속 있어. 저기서 내리면 돼. 나 간다.
미국 대학병원에서 안정적인 의사생활을 하던 선우는 그런 동생을 케어하기 위해 미국 생활을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안 갔어요? 소원이와 헤어지고 잠시 병원으로 돌아온 선우는 아직 집에 가지 않은 미조를 마주하는데요. 동생이랑 싸운 건 아니죠? 차라리 싸우면 좋겠어요. 조금은 다르지만 이름이 소원이거든요.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조금 흔들린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럴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같은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좀 흔들리다가 다시 안정을 찾겠죠. 파양을 해달라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서로에게 더더욱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식구들도 참 잘해주고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늘 삶의 저 아래 불안함이 있어요. 입양하라는 거. 동생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큰 위로를 받죠. 요것 봐라, 요것들. 늦은 밤까지 그것도 병원에서 미조가 선우와 단둘이 함께 있었던 소식은 찬영이와 주위의 도파민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잘 들어갔죠? 문자 버튼을 누른다는 게 통화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얼떨결에 통화까지 하다가 병원에서 내일 봬요? 네? 잠시 후 일어난 대참사. 나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까지 들린 가스 분출 사고에 요즘 핸드폰 참 잘 만들어요, 그쵸? 나 아니라고요. 그녀는 한순간에 방구쟁이 뿡뿡이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렇게 웃을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좀 할게요. 나 아니야, 그거요? 나 진짜 아니야. 아니에요, 뭐 괜찮다니까 그러네.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요. 네. 여기 계셨네 다들. 오늘 김쌤 환영회 할까 하는데 시간 어때요? 저 완전 콜이죠? 난 선약 있어요. 아, 너님 외 2인 그 노처녀들? 비혼녀야. 그래요, 니들끼리 그렇게 불러요. 그럼 모두 되는 걸로. 뭐하러 그러는 거야? 자기 혼자 다 정할 거면서. 선우를 환영하는 첫 회식을 하게 된 오늘. 직원들과 함께 신나는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선우는 앞으로 유학까지 가서 치나? 왜 살짝 찡찡 느낌이지? 말을 진짜 못 알아들으신다, 원장님. 머리가 나쁜가? 어머, 미쳤나 봐. 내 인생이 너무 고요하고 적막했는데 네가 딱 나타나서 팍 꽂혔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취중 진담, 자신의 솔직한 바람을 전달하죠. 좋아해도 되죠. 그녀가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오긴 올 거잖아요, 딱 1년 있다가. 그 마음을 담아 대뜸 고백을 해버립니다. 너무 취했어. 푹 자고 술 깨서 다시 고백할게. 선우의 고백이 싫지는 않았는지 미조 또한 조금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요. 그게 내가 오늘 새벽부터 양주동 꽃시장을 다녀왔어요. 어제 못다한 고백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선우의 꽃과 함께 시작한 산뜻한 하루. 맥락이 없어. 사람이 맥락이. 그렇게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건만 응, 선배. 이내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무슨 소리야? 찬영이가 상황이 심각한 암에 걸려버린 것.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4기 정도 된 것 같아. CT로 어떻게 알아? 생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조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무언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미조가 잘해주냐? 엄청 친절해. 잠시 후 상기된 얼굴을 한 채 진석을 찾아간 그녀. 너 내가 죽일 거야! 미조는 진석을 붙잡고 미조야 왜 이래? 불같이 화를 내며 너 내가 죽일 거야! 오열을 하고 마는데요. 왜 그때 찬영이가 아닌 김진석에게 달려갔는지 모르겠다. 너 때문이고 나 때문이야.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의 손이 따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입을 꾹 닫은 채 찬영이 못 지키면 내가 죽일 거야. 말을 하지 않는 미조 때문에 진석과 선우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이따가 갈 때 말이에요. 대리기사 불러요. 아니면 한참을 쏟아내고 찬영이를 만나러 간 미조. 우리 그이 맞죠? 그런데 이미 그곳에 선주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내 남편 근처 맴도는 거 이젠 좀 거슬려요.
대체 왜 이렇게 미련을 두고 살아요? 우리 그이가 뭐 약속한 거라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재산을 좀 떼준다고 했다든가. 아내분께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요. 당신이 그이 옆에서 30이 되고 40이 되는 거 대체 뭐 때문에 당신 둘은 이렇게 붙어 지내면서 당당하게 내 숨통을 쪼이지? 그녀가 내뱉는 말들을 한참 듣고 있다가 뭐? 구질구질? 왜 이래? 미조 씨, 야라고 했어요 방금? 함부로 떠들기 시작한 건 당신 아니야? 미조는 결국 참지 못하고 끼어들고 마는데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피쳐남은 인생은 기본은 하고 살잔 말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 안 쪽팔리겠어요? 끝내 손찌검까지 하고 마는 그녀. 당신 이거 책임져야 될 거야. 미주야,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또다시 경찰서에 끌려간 미조는 고소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진단서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고요. 합의는 없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진석. 그 사람은? 진단서 끊을 거래. 갑자기 안 하던 짓들을 하기 시작한 그녀의 행동은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정리할게. 이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진석은 집으로 돌아가 고소 취하해. 아내를 설득하려 했는데요. 무슨 짓 한 거야? 미주가 왜 손을 들어? 맞을 짓을 한 거란 말로 들리는데. 무슨 짓 했냐고. 당신 이러면 나 정말 고소 취하하네. 난 뭐 아무것도 몰라서 당신이랑 이렇게 버티는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알고 있을지 두려워. 말장난하지 말아요. 경고야. 정리해. 과연 그녀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다음날 미조는 이제 이 이야기를 찬영이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큰 고민을 하게 되죠. 어제부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미조를 위해 놀랬죠. 아무렇지 않은 척 함께 밥을 먹으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려는 선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일이면 저렇게 슬플까. 아, 진석이 형이 뭔가 크게 잘못한 모양이다. 내가 잘못한 거지 뭐. 그 사이 찬영이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러 본가로 향했습니다. 한잔하세요.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른 채 가족들과 그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녀. 짠. 미조는 주희에게라도 먼저 얘기를 해보려다 실패하고 마는데요. 주희야. 잠깐만. 엄마. 알아. 내일 나랑 같이 가. 사실 주희의 엄마 또한 암투병으로 인해 꽤나 힘든 시기를 겪었었죠. 내일 엄마 정기검진. 엄마 내일 검진 날이구나. 지금은 다행히 완치 후 잘 지내고 있었지만 사실은 갈 때마다 되게 떨려. 재발했을까 봐. 수술 잘 됐잖아. 그리고 요즘 못 고치는 암이 어딨어. 엄마의 검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너 무슨 일 있어? 아,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지? 가자. 찬영이에 대한 소식까지 전달하기엔 마음이 더욱 무겁기만 했습니다. 너 뭐 감추는 거 있으면 나 서운해. 아니라니까. 한편 선우에게도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올 예정이었는데요. 너 한잔했어? 한잔했어. 우리 선생님들이랑 회식하거든. 아, 그래? 피아니스트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소원이. 오빠 나 들어가 봐야 돼. 내일 연락할게. 사실 그녀는 선우 몰래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제이 누나, 빨리 들어오시래요. 손님이 찾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선우의 친구. 혼자 끙끙 앓던 미조는 늘 자신의 곁을 지켜주며 힘을 주는 선우 덕에 찬영이가 많이 아파요. 용기를 내어 솔직한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췌장암 4기 정도 된 것 같아.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하고 찬영이를 찾아간 미조.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냐고. 다 원래 욱하는 거 알잖아. 너무 쉽게 욱해서 열받아서 온 여자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싸대기를 날리냐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 그러던데. 너 뭐 죽을 병 걸렸냐? 정찬영 좀. 아니면 나 옷 꼬였냐?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털어놓는데요. 네가 의사인데 뭐 뭣도 모르고 이 사색이겠어? 그 사고를 치고? 나 됐냐? 우리한테 그럴 일 없어. 우리 아직 30대야. 아직 더 놀아야 돼. 겨우 39이었다. 우리가 서로의 생과 사에 깊은 괴로움을 만나기엔 채 여물지 않은 30 끝자락이었다. 때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 그들의 대학 시절. 야 원래 이런 데 올 때는 이렇게 하고 오는 거야. 주인은 생일을 맞이하여 생애 첫 클럽을 입성하기로 했었죠. 미안. 나 진짜 겁나 뛰어왔어. 하지만 한창 공부를 하느라 바빴던 미조는 클럽에 개찐따 같은 옷을 입고 와버리고 결국 입밴을 당하고 맙니다. 나 진짜 겨우 빠져나왔단 말이야. 교수님이 엄청 째려봤다고. 아 그래. 나중에
우리 미모는 미조가 책임져 주겠지. 인생 처음으로 나이트 한번 가보자는 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냐. 그렇게 시간은 흘러 39. 췌장암 4기입니다. 이제는 친구를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4기면 이제 0.8% 정도라고 하긴 하는데요. 항암 치료하시면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찬영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0.8%라는 게 항암 치료 안 할래요. 찬영아, 항암 치료를 거부해버리죠. 네가 더 잘 알잖아. 항암 치료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병실에만 있다가 죽기 싫다고. 왜 자꾸 죽는다는 전제를 하냐고. 네 인생이야? 상의는 해볼 수 있잖아. 누구랑 상의를 해? 내 인생인데. 부모님 없어? 나 없고 주위 없어? 왜 엄마 아빠는 끌고 들어오냐, 치사하게. 나 지금 양평 갈 거야. 가서 엄마 아빠랑 상의할 거야. 네가 거길 왜 가, 이년아?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온 메시지 한 통. 나 4등 당첨됐어. 750만 원이래. 오늘 저녁에 당장 모여. 차이나타운. 주희가 뜬금없이 로또에 당첨되고 맙니다. 가자. 한 명에게는 인생 최대의 불행이 찾아온 순간, 또 다른 한 명에게는 행운이 찾아온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 오늘은 말하지 마. 저 얼굴 봐라. 세상 해맑잖아. 그 마음으로 널 좀 보지 그래. 그들은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주희를 만나러 가는데요. 나 상품평을 써도 나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었다? 근데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온다. 한껏 신이 나 들떠있는 주희를 위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기분을 맞춰주려 해보지만 짜자자잔! 짜잔! 얼굴에서 드러나는 슬픔은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었고. 근데 찬영이 오늘 왜 안 마셔? 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진짜? 왜, 너 어디 아파? 아유, 그냥. 니들 진짜 좀 그래. 어? 그렇잖아. 맨날 중요한 건 니들이 먼저 알잖아. 미조는 끝내 그 이야기를 꺼내고 말죠. 나 놀리는 거면 니들 진짜 나한테 혼나. 주희야, 찬영이 설득 좀 해. 항암 치료 안 받는데. 침몰한 배마냥 한순간에 가라앉아버린 분위기. 진짜구나. 이후 선우의 연락을 받은 미조는 그를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좀 설레거든요. 선우 씨가. 선우를 만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이는 감정. 근데 내 친구가 많이 아파. 하지만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는데요. 미조를 끌어안으며 위로를 건네주던 그때 병원에 지갑을 두고 간 미연이 나타나 둘의 그렇고 그런 얼레리 꼴레리 상황을 목격하죠. 진짜야? 남의 속도 모르고 그저 신이 난 그녀. 엄마도 딱 보잖아. 나 법 없이도 살아요. 딱 써 있어 얼굴에. 내가 쭉 봤는데 사위로 드릴만 해. 찬영은 자신의 상황을 진석에게 알려야 하는 것인지 큰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 그럼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자. 그 사이 그는 아내와 단판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원이가 있어서 지금까지 산 거야? 아니면 건강하게 자라야 되니까? 무슨 말이야? 알잖아.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알잖아. 여보! 목소리 낮춰, 주원이께. 사실 그의 아들 주원이는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 주원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다 아는 것 같은데 애를 왜 당신이 키워? 당신 아들도 아닌데. 찬영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제서야 진석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내 품이고 아니면 내 아이야. 주원이 귀에 들어가게 하면 빈털터리로 나가야 될 줄 알아. 너 주원이 키울 자격 없어. 다음날 선우의 소식을 듣고 그를 직접 만나러 간 아빠. 괜찮아 보이는데? 지갑 찾았나 걱정돼서 왔지. 차 원장님 아버님 대신 안녕하십니까, 저 김선우라고 합니다. 편하게 불러요, 편하게. 응? 아이고 아버지. 그거 나 먹으라고? 선우가 아빠에게 눈도장을 찍는 동안 미조는 본격적으로 찬영이를 위한 케어를 시작했죠. 병원 출근 안 해? 능력자 김박도 있잖아. 나 없으니까 손님 더 많아. 엄마라도 된 마냥 아침을 차려주러 오질 않나. 미국 가기 전까지 내가 너 기사해줄게. 운전까지 해주는 미조가 고맙기도 했지만 생각할 시간은 좀 주지 그래. 과잉 배려는 오히려 그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면 치료 받을 거야? 아니, 그건 안 변해. 나는 하루를 살아도 평범한 하루를 살고 싶어.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고집. 그날 저녁 이혼을 결심한 진석은 찬영이를 만나러 가는데요. 아이고, 오빠 와 계시는구나. 적막함만이 흐르던 와중 주희가 손에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나타났죠. 저기 버섯이랑 뭐 유산균이랑 엄마 거 사다가 찬영이 생각나가지고. 기력 딸린다니까 저딴 걸 사왔네. 나는 미조를 만나러 가볼게.
잠시 후 이혼 사실을 알리는 진석. 아니 왜 같은 말을 계속하게 만들어? 나 이제 오빠가 안 설레. 그가 이혼하기를 바랬던 찬영은 왜 이제? 진작하지 그럼. 미안해. 내가 미안해. 오빠 이혼 안 하냐고 투덜댄 거 진짜 미안해. 그거 진심 아니야. 이제 그의 결정을 뜯어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 털어놓을 거 하나 있어. 나도 있어. 누가 더 쇼킹하고 슬픈지 내기하면 이길 자신 있어. 내가 이겨. 그리고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는 두 사람. 주원이가 4살 때 알았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왜 나 그때 있잖아. 술 엄청 퍼마시고 다니던 때 그때야. 아 미치겠다. 용기를 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원이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나 췌장암이래. 사기야. 살 확률이 0.8%래. 찬영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진석은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는데요. 네가 왜? 내가 이긴댔지. 그러니까 오빠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 미조 또한 고민 끝에 결심했죠. 유학을 가지 않고 찬영이를 위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겠다고. 이게 정말 너무 귀찮아. 나 전화번호 바꿀 거야.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항암 치료 해 안 해? 마지막으로 말한다. 안 해. 한 번 더 말하면 절교야. 알았어. 찬영이의 확신에 찬 마지막 대답을 들은 미조는 결이 가득한 표정으로 백화점을 향했습니다. 뭐야 이거. 차미조 장주에 정말 가지가지한다. 니들 덕에 심심하진 않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옷과 신발들을 싹쓸이해버리고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 그녀. 나는 정했거든.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신나게 놀 건지 아니면 심각하게 슬퍼할 건지. 난 신나게 놀자로 정했어. 니들도 결정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옷이랑 구두랑 다 뭐 하자고. 나이트 가자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즐겁고 야 우리 그때 못 갔잖아. 주희 생일날. 신나는 추억을 만들기로 하는데요. 아쉬운 거,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자. 너 미국 안 가냐? 그래, 너 안식년 안 해? 내 안식년 정찬영 돌보는 데 쓸 거야. 지구에서 제일 신나는 시한부가 되어줘. 그 사이 선우는 친구로부터 아이 그 룸사롱에서 아니 아가씨로 나오더라고. 소원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입에 담아? 야 나도 이상해서 다시 가봤다니까. 동생이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에 재빨리 그곳으로 향한 선우. 일어나. 가자 빨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가긴 어딜 가. 집에 가야지. 내가 집이 어딨어.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와, 씨, 나 춤을 씨. 친구들과 함께 첫 클럽에서 신나게 놀고 나오던 길. 그렇게 해보기로 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슬픔은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보기로 했다. 선우 씨 아니야?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선우를 마주한 미조. 과연 그들에겐 어떤 일들이 신나게 살아보기로 한 그때 더 펼쳐지게 될까요? 그는 매우 슬퍼 보였다. 오늘은 2022년 방영된 JTBC 드라마 39 1사화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내일 모레 40을 눈앞에 두고 있는 30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 세 친구의 모습을 잔잔하면서도 섬세하게 잘 그려낸 작품이죠. 18살 꽃다운 나이였던 그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나 흐른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꽃다운 청춘 같고 떡볶이를 좋아하는 것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딱히 변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는 것처럼 공감되었는데요. 그렇게 별 큰 탈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이별의 순간. 영원할 것만 같았던 18의 친구와 작별을 해야 하는 순간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문득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 슬픈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크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는 그런 드라마인 만큼 39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꼭 한번 본편을 정주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잘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띵자르.